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3수준의 분석하며 읽기의 첫 번째인 책 분류하기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독서의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에 숨겨져 있는 특성은 점증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3수준의 첫 단계를 얘기합니다마는 1수준, 2수준이 거기에 암묵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분석하며 읽기가 여러분 독서의 제3수준인데요. 3수준의 첫 번째는 책 분류하기입니다. 오티머 애들러는 첫 번째 원칙을 분석하며 읽기의 첫 번째 원칙을 책을 종류와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고 있는가, 희곡인가, 서사시인가, 서정시인가, 전문서적인가, 교양서인가. 교양서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판단하기에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옳다고 주장하는 관점, 이론, 가설 또는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교양서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유익한가는 다르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책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책으로 어떻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역사서나 철학서적은 전달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서로 다르지요. 물리서적과 윤리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루는 문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다루는 작가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2수준에 살펴보기를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 부제, 목차, 그리고 저자의 머리말이나 서론, 색인 등을 미리 훑어보는 것이지요. 표지에 출판사가 쓴 소개글이 있으면 그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자가 보내는 이러한 신호를 모르는 척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신호를, 저자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목을 잘 파악해두면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목과 머리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책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며 읽을 때 제1원칙을 따르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따라서 하게 되면 저자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저자들은 자신이 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글이나 제목, 부제에 이를 잘 표현해 놓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다른 질문들은 더더욱 답을 못하고 쩔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읽으면 될까요?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해 놓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제목이라도 머릿속에 책을 분류할 표가 미리 그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제목은 책을 분류하는 것을 쉽게 해주지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책으로 분류할 줄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1원칙을 잘 따르려면 대체 책의 종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 제목이나 머리글, 아니 그 책 전부를 다 읽었다 해도 책을 똑똑하게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가 없다면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커다란 구분은 소설, 비소설로 먼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인지 소설이 아닌 비소설로서 지식을 전하거나 뭔가를 설명하는 교양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소설 분야의 서적들은 역사, 철학, 과학, 수학들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꽤 명쾌한 분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올바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뭔가를 설명하는 비소설 분야의 책들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론서적과 실용서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론서적과 실용서적은 어떻게 의미를 갖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고 말씀드리게 되면 누구나 이론이나 실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들 그 뜻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용적인 것은 어떤 일이 조만간에 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론은 눈으로 보는 것, 이해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두 가지가 결국 지식과 행동으로 구분되는 것 맞지요. 저자들도 그중 하나를 목표로 책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는 비소설 분야의 책이라면 모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런 책이 어떻게 행동에 관한 책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지적인 행동이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나 교사는 지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지식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몫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늘 그러한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실용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지식을 운영하는 법칙에 맞춰 넣어야 하겠지요. 즉, 무엇에 쓰는 지식인지를 아는 데서 더 나아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아는 것과 방법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서는 뭐가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실용서적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티머 애들레의 지적인 법서법 책도 이론서가 아니라 실용서적입니다. 안내서는 다 실용서적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하게 되면 다 실용서적에 대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책들이나 설명서 외에 실용적인 글의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연설문입니다.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연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실용적인 글을 쓴 저자들은 충고할 뿐 아니라 그 충고를 따르도록 설득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저서를 하게 되면 연설이나 권고하는 어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라고 모티머 애들은 계속 우리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펴보기 기술, 그러니까 제2 수준의 독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순히 표지나 책인만을 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해둔 부분이나 책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리고 주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목이나 표지만 봐서는 분류할 수 없는 책일 경우에는 꼭 그래야 합니다. 이런 경우 책 내용의 주요 흐름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류 항목을 염두에 두고 단어들을 눈여겨보면서 오래 읽어 내려가지 않아도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서적은 쉽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해야 한다, 좋다, 부다, 목적, 의미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용서적의 특징적인 서술 형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다 하는 식입니다. 그에 반해 이론서는 해야 한다는 대신 무엇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더 낫다든지 더 좋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사실이라든가 사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론서적입니다. 이제 이론서의 종류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이론서는 역사, 과학, 철학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역사서는 제목만 보고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목에 역사라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 목차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핵심은 서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사실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나 견해, 해설을 나름대로 덧붙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크로노토픽, 그러니까 크로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토픽은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번역하게 되면 역사는 기억 연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달리 과학은 과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과학자는 법칙이나 보편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또는 모든 경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고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과거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연구하는 역사가와는 다르지요. 오래된 이야기든 최근의 이야기든 철학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보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역사가 아니라 과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철학자가 다루는 문제는 과학자와 다릅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과학과 전혀 다릅니다. 어느 이론사가 당신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벗어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하게 되면 그 책은 과학책입니다. 아니면 철학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학책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벗어난 사실이나 관찰을 다루지 않습니다. 철학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검증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철학자는 단순히 사고만 하고 과학자는 관찰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둘 다, 철학자나 과학자나 둘 다 관찰도 하고 생각도 해야 합니다. 단지 서로 다르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생각한 결과 원하는 결론을 얻은 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요. 철학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외에 과학자와 철학자는 사고하는 것도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점을 전개시켜 나가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이렇게 논증하는 차이를 보여주는 용어나 명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서적도 마찬가지로 그 서술하는 스타일이 과학이나 철학과 다르지요. 사학자가 논점을 전개하는 스타일이나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른 학자와 다릅니다. 전형적인 역사책은 이야기 형식인데 이 형식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야기책 같다는 뜻입니다. 사학자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줘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분류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책을 읽기도 전에 분류하는데 지나치게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아 혹시 못마땅하십니까? 그렇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업이 역사인지 과학인지 철학인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방식, 즉 교사가 사용하는 용어나 논점을 전개해 나가는 스타일, 제기하는 문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대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약간만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이런 차이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목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교사라면 다 아는 일입니다. 철학교사는 다른 교사에게 전에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낍니다. 그에 반해서 과학교사는 다른 교사에게 이미 기초를 잘 배워온 학생들을 선호하지요. 가르치는 방법과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목마다 제각기 다 그렇습니다. 과목이 다르면 가르치는 기술의 차이가 있듯이 가르침을 터득하는 기술도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은 교사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반향 같은 것입니다. 책과 독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책이 전달하려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책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지금 책 분류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신구약 성경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 모세 오경, 율법서지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등등으로 전도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시가서나 지혜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을 때와 시가서를 읽을 때와 선지서를 읽을 때 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마복음서가 있습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각각 책의 종류가 다르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마치 시가서를 읽을 때 역사서식으로 읽거나 선지서를 읽을 때 마치 시가서나 역사서로 읽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 묵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 서지서와 똑같이 읽으시면 절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며 읽기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게 되면 책의 그 분류를 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종류의 책인가를 분류하는 것이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백으로서 이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는 걸 알고 그 책의 종류에 따라서 지혜롭게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